자, 여러분 이어서 옥조와 동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연매왕국 특징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옥조와 동해는 생산성은 높으나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군장사회, 군장, 군장사회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3만 돼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부여하고 고구려하고 사만이 연맹왕국이고 옥조와 동해는 연맹왕국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상으로 같은 단계, 같은 시기에 있지만 단계적으로는 후진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이시죠? 그럼 왜 발전을 못했냐? 자, 지역적 한계, 변방에 치우쳐서 선진 문화 수용이 늦어요. 그래서 외래 문화, 아무래도 여기에 치우쳐 있으니까 뭡니까? 뭐 중국 문화랄까, 뭐 북방의 문화랄까. 그래서 선진 문화 수용에 유리한 위치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누구? 고구려죠. 고구려가 바로 옆에 있죠. 고구려가 뭡니까? 뭐 이렇게 선진 문화 넘어올 때 뭐 차단을 한다거나 그리고 자기들이 쳐들어가서 뭡니까? 약탈을 한다거나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비중이 매우 크죠. 고구려가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성장을 못한 거예요. 자, 정치에도 각 음락에는 읍군과 삼로 명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군장의 이름이에요. 자기 부족을 사슬입니다. 그래서 사료를 보시면 후, 읍군 삼로 이런 관직이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하호, 일반적인 백성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군장 국가의 단계를 벗어나서 더 큰 정치 세력, 연맹 왕국까지는 발전을 못해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옥저의 경제와 풍속입니다. 옥저의 경제 보시면 생산력은 풍부합니다. 앞에 얘기했죠.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되거나 뭡니까 생산성이 떨어진 나라가 고구려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어떤 거야? 대왕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옆 나라 쳐들어가? 라고 할 때 쳐들어간 나라가 여기에요. 옥저입니다. 고구려의 시절입니다. 고구려의 소금, 어물 등을 공납으로 바치는데 자기들이 뭐 바치고 싶어서 바친 거 아니겠죠? 빼앗아간 거죠. 고구려의 미인, 뭐 여성을 보내거나 그래서 뭡니까? 여성을 보내서 종이나 첩이 되게 하는 등 고구려인에게 노복처럼 대우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나마 이제 순화된 표현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고구려인들은 뭡니까? 옥저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지. 그냥 노예처럼 뭡니까? 인간 이하의 공격을 가하거나 뭡니까? 약탈하거나 이렇게 한 거죠. 자, 풍속은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일파입니다. 근데 풍속이 달라요. 민며느리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민며느리제가 옥저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자, 예부제가 다른 이름입니다. 장래 혼인할 거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양육비를 남자 쪽 집에 대는 거예요. 양육비를 남자 쪽 집에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나중에 혼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남자 집에서 키우고 결혼할 때 또 예물을 치러서 뭐야? 신부를 사들이는 일종의 매매혼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도 일부 계승된 것이 보인대요. 근데 이 초기 국가 결혼 풍습의 의미는 뭐냐? 특히 옥저의 민며느리, 지금 우리가 하는 데가 여기죠. 자, 당시 사람들이 노동력을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풍속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에요. 여성이 얼라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혼의 풍속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에 보시면 세골장입니다. 그래서 세골, 뼈를 치는다는 뜻이에요. 세수할 때 세자를 쓰죠. 두 번 묻기 골장제가 별칭입니다. 이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 임시매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옥저 사람들은 뭡니까? 인간의 육신에 있는 이 고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임시매장에서 썩히는 거지. 뭘? 살을 썩힌 다음에 나중에 뭐 남어? 뼈만 남죠. 뼈를 또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 이게 진짜 매장입니다. 커다란 목곽에 옮겨 안치하는 장례 풍속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과 이게 연결이 돼요. 자, 이 가족 공동 무덤의 목과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했다라는 게 어느 나라 풍속이냐? 옥저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시험에 냅니다. 자,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옥저. 옥저에는 제천 행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아예 여러분 없으니까 여러분 기록이 없으니까 뭡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옥저에는 무슨 제천 행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 틀려요. 옥저에만 기록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동해입니다. 자, 경제는 토지가 비옥 역시 생산성이 풍부합니다. 해산물도 풍부했고요.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했습니다.
특히 명주와 삼배를 짜는 방직 기술, 또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요. 특단물은 단궁, 이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고요. 활이고요. 그 다음에 과일나무 밑을 지나가는 작은 말, 조랑말, 이게 과하마고요.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표범 가축입니다. 그래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시험에 나와요. 물론 여러분 시험에 동해의 특산물 아닌 거 골라라 뭐 1, 단궁, 2, 과하마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를 박스로 묶은 다음에 이건 동해다라고 묻는 문제를 내요. 혹은 이걸 세트로 낸 다음에 이건 동해에서 많이 나왔다 정도. 이걸 세트로 낼 때 어떤 나라의 특산물인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공무원 시험 9급에서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사회와 풍속. 동해 사람들은 고구려와 같은 계통임을 자처했고요. 그래서 고구려 부역이에요. 제철 행사 신앙입니다. 10월에 무천 긋고 알아두시고요. 어지간하면 대부분 10월입니다.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며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 같은 거 보면 뭐 곰탱이 부족, 호랭이 부족일 때 호랭이네 부족이 얘네가 아니었을까 이 추론이 가능하죠. 자, 조계원입니다. 시족사회 유풍으로 엄격하게 준수했다. 이건 시험 문제 역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밑에 디귿과 리을이 특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조계원과 책화는 둘 다 시족사회 유풍,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풍속이에요. 조계호는 같은 부족끼리 결혼 안 하고 바깥쪽 부족과 결혼한다. 조계혼이고요. 책화는 뭐냐면 책임을 물어서 벌을 준다는 겁니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부족의 생활권을 넘어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을 해야 돼요. 그게 책화예요. 각 부족의 영역과 사유지사를 존중하여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폐쇄 경제였던 시족사회의 유풍, 그 풍속이 계승된 것이다. 그 다음에 장례입니다. 식구가 몹시 앓거나 죽으면 살던 집은 버려지거나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지었다. 전염병에 관련돼서 이런 풍속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할 때,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할 때 조기온 체크와 이런 걸 주로 묻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할 때 옳은 게 보기가 3개 있지. 옳지 않은 건 하나니까 그걸 고르는 거니까 옳은 보기에 한 번 나온 적 있습니다. 요 정도예요. 자, 다음 철자형 집터, 여자형 집터가 뭐냐 해서 한자 철, 요철할 때 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여자, 한자의 모양을 따서 철자형 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요게 동해의 문화다. 요거를 뭡니까? 사진으로 보여줄 경우에 문제를 내면 특히 한능검은 그렇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그때 동해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 사만입니다. 자, 사만은 묶어서 시험 내는 경우 첫 번째는 대정의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천군이 제사장이고요. 신성지역이 소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만을 묶어낸 두 번째는 뭡니까? 변홍사입니다. 변홍사. 그래서 뭐 저수지, 그 다음에 뭐 우경을 추정합니다.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 두레, 공동 노동의 작업 형태에서 변홍사로 묶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변홍사가 발달했다. 연결시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천행사입니다. 그래서 5월에 수린날. 그 다음에 10월에 계절제가 있습니다. 계절제. 자, 다음에 사마를 묶어낼 경우에는 가장 스탠다드한 게 여기서 대부분 시험을 내고요. 그 다음에 사마를 분리해서 낼 때 우선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마한 진한 변환 중에서 마진변의 순서로 옵니까? 시계 방향으로 마한 진한 변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마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시험지 낼 때 마한이 가장 강대하고요. 사만의 왕을 배출한 데가 마한입니다. 그래서 마한의 소국이 목지국입니다. 목지국이 영도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목지국이 우리 천안 지역에 있다는 걸로 추정합니다. 천안에 있다가 나중에 뭐 익산, 뭐 나주 이렇게 갔을 거라 추정하는데 목지국이 나중에 교체됩니다. 뭘로? 백제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 마한에서 가장 큰 나라가 목지국이었고 원래 이 마한에 있는 자그만 소국 중에 하나가 백제예요. 그래서 천안 지역의 목지국이 제일 강대했고 그래서 백제는 뭡니까? 그 마한의 변두리에 있다가 이 백제가 성장한 다음 뭐야? 목지국을 반대로 집어삼켜서 백제가 주도하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계승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자, 그다음에 진안입니다. 진안이 사로국, 사로에서 서라벌에서 여기가 발전해서 요게 그대로 신라가 돼요. 그다음에 변안입니다. 변안이 구야에서 발전해서 여기가 뭐가 된다? 가야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변안. 변안은 뭐가 풍부하다? 철이 풍부하다. 철 풍부. 철이 풍부하다. 철. 그래서 변안의 철을 뭡니까? 마한과 진원과 바꿔낼 때 이건 골라내셔야 돼요. 지금 정리한 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요걸 중심으로 보실 때 해당 내용을 좀 더 책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안입니다. 이 고조선의 남쪽에는 진, 이게 우리가 고조선 파트 할 때 설명을 했어요. 남쪽에 진이 있다. 그래서 고조선, 위만조선이죠. 위만조선의 동쪽에 얘가 있고 남방에 진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진이 사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전에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 위만조선의 방해로 중국과 교통이 저지되었다. 자, 3안입니다. 진해는 고조선 사회 변동에 따라 남하에 오는 유이민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가 보급됩니다. 토착 문화와 융합되면서 사회가 더 발전했다. 그래서 마한, 변한, 진한 연맹체가 사았다. 그 다음에 위만에 의해 쫓겨난 고조선의 준왕이 남하에서 한왕이 되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안의 위치와 특징 보시면 마한이 이쪽입니다. 천안, 익산, 나주고요. 54개국 제일 커요. 목지국이었다가 나중에 백제로 바뀌어요. 삼안에서 가장 컸다. 그 다음에 진안이 대구 경주고요. 사로국이 신라가 되고요. 변안이 구야 가야입니다. 그래서 철 특히 중요합니다. 철 생산 시험 문제 많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입니다. 사만의 왕, 사만 전체의 왕은 없어요. 근데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커서 마한의 소국인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됩니다. 자, 요것이 시험 많이 언급되는데 이 목지국입니다. 목지국을 별도로 시험 문제를 낼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한 문제지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마한 목지국, 성완, 직산, 천안 지역이다. 백제의 성장과 함께 익산을 거쳐 마지막에 나주 부근에 자리 잡았다가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자, 마한 목지국은 대중국 관계에서 사만의 영도적 입장이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왕이 있는 부족이 뭡니까? 중국과 뭐예요? 외교를 해요. 여러분, 중국의 입장이 어떤 거예요? 각 부족별로 모두 외교 사절을 보내면 번거롭지. 그래서 야, 니네가 대표를 보내서 연맹 왕국의 경우 뭡니까? 왕이 있는 부족이 대표로 외교 사절을 보내요. 외교를 독점하는 거예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도 모든 부족이 다 외교 사절을 보냈다면 틀려요. 자, 목지국 진왕은 만의 왕으로 표현되어 있어 사만의 다른 국가보다는 정치적 발전 단계가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자, 쇠퇴 왕을 칭하던 국가 단계 목지국이 언제 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삼국사기에 3세기 고이왕 때 백제에 복속되었다는 기록이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록은 있지만 땅을 파면 계속 유물유적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근초고왕이 만을 완전히 병합하는 4세기 이후에는 백제의 정치 세력 하에는 토착 세력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것도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초고왕이 계속 영역 확대해서 전라도 남해안까지 백제 영역을 끝까지 확장했을 때 없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또 이 근초고왕 이외에도 뭡니까? 이 목지국에 관련된 유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건 뭡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지금 없고요. 이렇게 추정한다는 거죠. 이 추정하는 내용들을 뭡니까? 시험에 또 낸 적은 있습니다. 자, 유물유적 나주 지역에 있는 대형 구분이 분포되어 있고 금동관도 출토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군장입니다. 정치적 지배자 대군장 저수지 관리권 배우세요. 신지견지 이건 이런 명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변홍사 이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관리권이 있는 군장이 큰 군장이에요. 신지견지고요. 소군장은 불의업차입니다. 그래서 신지견지는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불의업차 나올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이것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굳이 외울 게 있다면 이게 좀 까다롭죠. 앞에 옥저와 동해는 읍군 삼로였지. 여기는 불의 읍차. 발음이 비슷하니까 바꿔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와 정치가 분리됩니다. 농경 발달로 정적 분장의 세력이 강화돼요. 내가 힘이 세지니까 굳이 귀찮게 뭐 허야 하면서 뭡니까 제사 지내고 뭐 굿하고 뭡니까 허헉거릴 필요 없지. 그래서 뭡니까 나는 정치만 할게 해서 어떻게 돼? 제사장이 뭡니까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이게 분리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천군입니다.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 그래서 샤먼이죠. 자, 제사장 역할을 담당합니다.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했고요. 제사장 존재를 통해서 원시 신앙의 변화와 재정의 분리. 어떤 거야? 위에 정치적 지배자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는 거죠. 이게 분리된 거예요. 그다음에 소도입니다. 천군이 의례를 주관한 신성지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만이다. 사만이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뭡니까? 요 안에 요만큼 소도가 있는 거죠. 함정 문제는 뭐냐면 자, 죄인이 도망가던 함부로 잡아가지 못했다. 해서 뭡니까? 소도에 있는 천군이 이 대군장, 뭐 신지견지의 힘을 능가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 대군장, 신지견지 같은 뭡니까? 대군장이 요 정도 되는 신성지역을 뭡니까? 존중해줬다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 신구문화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역이나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뭐 명동성당에서 뭐 시위대 있을 때 뭡니까? 경찰이 여러분 성당이나 아니면 무슨 조계사 같은 절이나 이런 데 옵니까? 경찰이 우르르르르 밀고 들어와서 옵니까? 막 끌어내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뭐 그걸 존중해주는 좀 그런 게 좀 있죠, 여러분. 특히 여러분 80년대 특히 민주화 운동 같은 거 할 때 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시위대가 있을 때 뭐 김수환 추기경이나 아니면 추기경님이나 아니면 뭡니까? 뭐 수녀님들 이렇게 쭉 나와서 옵니까? 앞에 막아선 다음에 나를 밟고 가라 할 때 옵니까? 정말 그 당시에 뭐 군인이나 경찰이 우르르 가서 뭐야? 거기에 있는 성직자를 다 뭡니까? 이렇게 억지로 막 끌어내고 이게 뭐 보도되고 뭐 전 세계에 알려지고 옵니까? 로마 교황청까지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 뭡니까? 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뭡니까? 이 좀 종교적인 공간의 경우는 좀 뭡니까?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거죠. 사회적 갈등 완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입니다. 농경 발달. 철기문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농경이 발달했다. 당연히 그렇겠죠. 벼농사입니다. 연결시켜 벼농사. 그래서 농지에 물을 대기 해서 김제, 벽골제, 미양수산제, 제천, 의림지 등의 저수지가 만들어졌고요. 벼농사가 널리 행해집니다. 그래서 벼농사 요게 키워드예요. 남부지방이고 뭐 물이 풍부했고 이렇게 연결시켜 알아두시고요. 가축용 밭갈이에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축은 이것도 역시 추정입니다. 추정. 추정은 뭡니까? 사만에 뭐 벼농사. 그다음 뭡니까? 여기에 철기 하니까 농사 지을 때 우경 가축. 여기는 가축이 개는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 집에 있는 멍멍이한테 뭡니까? 뭐 묶은 다음에 밭 깔아라. 하기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이 사만쯤에 이렇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뭡니까? 우경에 대한 최초 기록은 뭡니까? 최초 기록은 6세기 초 신라 지중왕입니다. 지중왕 신라. 이게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그럼 이게 기록이 가장 오래됐으니까 이게 최초다라고 하기엔 좀 너무 무리인 게 고구려랑 백제는 안 하고 신라만 했을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뭡니까? 중국입니다. 중국도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중국 애들도 추정하는 건데 중국 전국 시대 기원전 5세기예요. 5세기에서 3세기 기원전 5세기에서 뭡니까? 기원전 3세기 기원전 3세기다. 중국 전국 시대 때 우경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6세기 초니까 뭡니까? 무슨 900년, 1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900년, 1000년 이후에 뭐 길게 잡으면 거지. 길게 잡으면 그 다음에 우경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할 때 가장 이르게 잡을 경우에 뭡니까? 뭐 4만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건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시험에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추정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건 시험에 확실히 나옵니다. 철. 변환에선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 등에 수출했다. 교역에서 화폐처럼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변환에서 수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표 7개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사회화 풍속이다. 자, 일반인들은 음락에 살면서 마을에 살면서 농업과 수업의 생산을 담당했다. 초가지붕의 반음집이나 귀틀집 등에 거주했대요. 귀틀집은 뭐 통나무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엮어서 뭡니까? 이렇게 만든 집이라고 해요. 자, 두뇌입니다. 역시 뭡니까? 여기 벼농사랑 연결시켜 알아주시면 돼요. 자, 시족사회 공동체적 전통이다. 성인 남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공동작업, 특히 농사를 같이 짓는 거죠. 자, 제철 행사.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날마다 음식과 술을 마련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겼습니다.
자, 수린날. 씨를 뿌리고 난 다음 5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5월 수린날이 나중에 단오가 되고요. 그다음에 계절제가 상달제라고도 해요. 가을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만사의 변동. 철기시대 후기 문화 발전은 사만사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한강역에서 백제국이 성장해서 뭐야? 반대로 목지국을 집어삼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목지국에서 백제로 바뀝니다. 많은 지역을 집어삼켰다. 낙동강 유역의 가야국이 가야연맹체로 나아갔고 가야동 쪽의 사로국은 중앙집권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신라의 기반을 다져나갑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만에 묻은 만토실 나와 있으니까 한능검 준비하신 분들의 경우가 요런 얘기가 나오면 뭐 마한이다 혹은 사만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